자, 계속해서 그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마저 이어서 좀 보면, 방금, 찬성 2죠? 에서, 지금 반대 1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 앞부분 내용을 좀 정리하면, 반대 1이, 그죠? 반대 1이, 찬성 2죠? 네, 여기 찬성 2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었죠? 네, 찬성 2의 발언 도중 끼어들었다. 도중에 발언을 했다. 좀 좋은 말로 하죠. 예, 발언을 해서 좀 잘못된 토론 태도를 좀 갖고 있어요. 반대 1이. 그리고 나서 찬성이가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회자가 상황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성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찬성 2 부분의 얘기로 마저 진행을 합니다. 자, 찬성 2가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일단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도를 얘기하고 있죠.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도. 네,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이 교육적 활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 뒷받침 근거 기능이에요. 어떤 거에? 앞부분에서 제시했었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논제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찬성했었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휴대전화 사용에 허용하는 거죠. 사용 허용 그다음에 찬성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요것이 주된 입론이에요. 주된 입론이고 찬성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활용도는 이거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되겠죠. 네, 뒷받침 근거가 되는 근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정확히는 근거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근거의 기능을 할 때 예시 근거를 또 들고 있죠. 자, 예시 근거 예를 들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늘불에서 수학 시간, 과학 시간, 국어 시간이죠. 그래서 수학, 과학, 국어 시간의 각각의 그 활용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죠. 사회자.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 방금 전에 실수했었던 제1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반대 1로 가봅시다. 반대 1 어떻게 만회를 할까요? 계속 실수를 할지 아니면 만회를 할지.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대 1의 지금 또 다른 핵심은 성적의 악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여기 또 별표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계속 헛발질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현실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는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찬성 2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성 2를 무시하는 어조의 말하기를 하고 있죠.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어조가 좀 들어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이다 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한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근거 제시가 부족해요. 나름대로 그 뒷받침 근거가 부족하다. 제시가 안 된 거예요. 뒷받침 근거가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측의, 즉 반대 1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요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잘못된 말하기, 잘못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소통의 태도 또는 잘못된 토론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또는 잘못된 의사소통의 태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성적이 좀 빠졌나요? 이 앞에? 네, 그래서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뒷받침 근거는 없어요. 근거가 제시가 안 된 겁니다. 요게 아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예,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거기 그 반대심을 하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보니까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은 지키고 있죠. 반대신문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질문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질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지키고 있어요. 즉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 제시가 없어요. 반대1 여기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찬성 2가 반대 1이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찬성 2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 또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를 통해서 반대 1의 견해에 대해서 또는 반대 1의 반대 신문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반대 신문을 반박하고 있어요. 너 그거 아니거든? 이런 실제로 예시들이 있다. 이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찬성이도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라고 하는 거를 언급을 해보면 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하자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수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 네, 언젠가는 지금 널리 쓰고 있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 키보드 누를 줄 아는 국민이 또는 학생이 청소년이 1인당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는 스마트폰이기는 하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네,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죠. 방법적으로. 아직은 그거는 초보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업의 활용 방안. 이거는 뭐의 근거라고요? 뭐의 뒷받침 내용이 된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요거에 대한 찬성의 어떤 뒷받침 내용들이 다 되는 거죠. 자, 다음. 사회자, 제2토론자가 입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죠. 그래서 사회자가 순수 안내 기능을 하는 건 그대로 됐고, 그 다음에 반대 2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반대 2. 저는 휴대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휴대전화의 수업적 활용이 과장된 측면이 많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떠올려보면 화면을 진득하게 보지 않고 다음 화면을 금방 넘겨버린다. 쭉 그냥 보고요. 맨 마지막 문장을 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따라서 앞에 보면 이러한 사용 양상 때문에 휴대전화는 학습보다는 유희적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의 견해는 일단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언급을 하죠. 네, 휴대전화는 어떻다고?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앞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했어요. 진득하게 보지 않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활용도 높지 않음 정도로 정리할까요? 높지가 않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마지막 부분 방금 본 것처럼 네, 유희적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높지 않다. 이거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거에 대한 이 아는 거에 대한 근거 내용이 바로 뭐냐면
유희적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희적 게임을 하거나 즐겁게 뭐를 한다든가 하는 유희적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뒷받침 근거예요. 이게 유희적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를 하자고?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학습에 집중도 있네요. 학습에 집중하고, 학습 집중이라고 쓸게요. 학습 집중 플러스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내에서 휴대사용 전화를 규제해야 된다. 휴대전화 알겠죠? 네,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론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네, 입론, 자신들의 주장,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것이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론입니다. 반대 이에 입론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죠. 반대의 입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예요. 네,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아. 그 근거가 뭐다?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 게임 같은 거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제2차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근거가 돼서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입론이잖아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에 반대한다는 이 입론의 뒷받침 근거가 또 된 거죠. 이 근거의 뒷받침 근거. 그리고 이 근거 전체가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뒷받침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또 사회자가 이번에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자,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한다고? 반대 신문은 질문 형식이에요. 반대 신문은 질문 형식으로.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반대 신문 해주십시오. 찬성 2 반대 신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쯤으로 네, 찬성 2의 반대 신문.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찬성이가 일단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뭐라고? 자, 유희적으로, 유희적 용도라고 되어 있죠. 유희적 용도에 대해서, 네,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유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반대 이의 견해를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네, 찬성의 반대 신문은 반대 이의 그렇죠? 네, 반대 이의 근거 제시 부족을 지적한 거예요. 네, 근거가 부족하지 않니? 너 그냥 주장만, 네 의견만 얘기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바로 보완을 해서 응대를 하게 되죠. 자, 반대 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반대 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국정보화 진흥원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찬성이가 유희적 용도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어요. 너희들 입론에 대한 근거죠. 반대 이가 또는 반대측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 입론의 근거예요. 여기 입론자를 좀 추가해 볼까요? 이 입론의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완을 하고 들어갑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네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인가요? 네, 발표 조사 내용이죠. 그래서 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네요. 미리 제시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미리 제시를 안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의사소통, 누리 SNS 사용, 인터넷 검색, 게임 감상, 음악 감상 순입니다.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 한국
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공신력 있는 내 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가 있죠. 이거는 자신들의 입론을, 그죠? 반대측 입론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반대측의 입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화하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네, 괜찮습니다. 뒷받침 내용으로 얼추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입론과 반대신문, 그 입론에서 제시된 허점들을 지적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반론 단계로 넘어갑시다. 여기에선 입론과 반대신문 단계였다면 이제 반론 단계, 서로 이제 허점 공격을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거겠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반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반론을 시작하라고 했네요. 날개컨 내용 한번 볼까요? 반론할 때 양측은 상대측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거나 해서 이 반론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반론은 어떤 내용을 언급하느냐? 자, 첫 번째는 주장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거죠. 네,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타당성 없음을 언급하거나. 다음 두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해서 근거의 부족함을 언급할 수 있어요. 마치 반대 신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이 선택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측 논증의 논리성을 강조하며 주장을 강화한다 해서 자기 측이라고 써놓게 자기 측 논리, 논증, 그죠? 논증, 논리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장 등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주장을 더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뒷받침 근거를 보완을 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거죠. 즉 논증이라든가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말을 주로 하는 것을 반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필요가 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를 물고 늘어져서 거기에 문제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1부터 이제 반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 1. 앞부분에서 말실수 좀 했죠. 만회가 좀 됐나 모르겠네요. 자, 반대 1. 그죠? 네, 반대 1. 이렇게 정리할까요? 반대 1.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물고 늘어진 것은 그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로 인해서 규제가 부적당하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교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형성. 네, 요 내용을 들어서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또한 청소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휴대전화 중독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다 플러스로 들어갈까요? 휴대전화, 휴전이라고 할까? 자, 휴대전화 중독은, 중독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독률이
중독률이 네,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네, 규제할 필요가 있고 일단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중독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네, 학교에서 관계 형성 번호 매겨볼까요? 1번 규제를 해야 된다. 네, 중독률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연결해 볼게요. 뿅 연결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중독률 증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반대측의 주장을 입론이죠. 네, 처음에 제시했던 그 입론을 주장을 강화하는 말하기죠. 관계 형성, 중독률 증가. 그래서 규제를 하자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이제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몇 번인가요? 네, 찬성 1위. 네, 찬성 1위 드디어 또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나 한번 볼까요?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문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학생을 인격체로 보는 거죠. 인격체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그죠?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대측의 견해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규제는 뭐라고요? 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규제는 부당하다. 여기서 앞에서 본 거 보니까 주장의 타당성이 없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반론의 특징 중에서 반대측 주장입니다. 네, 반대측 주장에 또는 입론의 주장에 뭐가 없습니까? 네, 타당성이 없다. 규제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장을 네, 반박하고 있는 거죠. 반박. 네, 이 정도로 간단히 씁시다. 그 다음에 찬성 1위 더 얘기하고 있죠. 찬성 1위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화 중독에 관련돼서 네, 중독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휴대전화 네,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네, 규제가 부당한 건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중독률이 그렇죠? 네. 중독률을 떨어지는 것, 즉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없다. 휴대전화에서 네,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없음. 밑줄 들어갈까요? 네, 막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계속해서 반대측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대놓고 더 직접적으로 반대측의 주장이죠. 네,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 제시, 네,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보면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네요. 자, 반박도 물론 하고 있지만, 네, 반론을 통해서 반박도 하고 있지만, 그 반박의 형식을 통해서 찬성 측의 주장이 강화되고 있어야. 오케이, 찬성 1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스스로 휴대전화를 끄게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는 뭐를 줘야 된다고?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규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반대 2가 네, 계속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반대 2.
구분하기 위해서 세모로 했어요.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의 얘기 중에서 휴대전화를 교육적으로 활용을 한다. 네, 교육 활용성인데, 네, 교육에 활용한다라는 그 교육의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능성만 높네요. 교육 기반은 갖춰지지 않고 가능성은 높은 상태죠. 이런 어떤 교묘한 두 가지 경계점을 잘 지적하고 있네요. 휴대전화 사용을 교내에서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이런 것 때문에 허용을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잃는 것이 더 많다. 여기까지는 막연하니까 뒷받침 내용 필요하죠. 무엇을 잃게 되지? 또한 요즘 청소년은 직업적인 소통보다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요거 요렇게 해서 뿅 요렇게 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두가 반대에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교육 기반도 없고 가능성만 높은 상태인데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여기까지죠. 지금 이 두 라인까지가 바로 반대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주장을 강화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네요. 첫 번째 부분에서 찬성 측 주장 반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 반대의 주장을 강화시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소통의 중요성이죠. 소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역시 반대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글 전반부, 이 토론 전반부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죠. 두 번째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자, 찬성이가 다시 한번 언급하네요. 자, 반대 1, 찬성 1, 반대 2, 그 다음에 찬성 2가 이제 언급할 차례죠. 2대2 토론이니까 찬성 2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또 마무리하면 마무리 내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일상화된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고 사용을 제재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요거 어떤 휴대전화 반대 측의 규제 논리죠. 반대 측의 어떤 규제 논리는 시대 흐름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거창한 얘기죠.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 깊숙이 들어온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학습 활용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역시 나름대로 찬성 측 주장을, 그죠? 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은 됩니다.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죠.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죠.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클로징한 걸 좀 볼까요? 네, 사회자는 일단 토론의 뭡니까?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죠. 토론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죠. 토론에 대한 어떤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이제부터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어느 편의 주장이 더 타당했는지 토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해서 평가 유도를 하고 있네요. 사회자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역할도 한다라는 점이죠. 자, 일단 마무리할게요.